안녕하세요, 사운드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하드웨어 지갑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쓰고 있는 하드웨어 월렛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간략하게 하드웨어 지갑을 관리하는 방법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회사의 하드웨어 지갑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레저 나노 X 그리고 레저 나노 S 두 가지 모델을 둘 다 가지고 있고, 트레저사의 이 두 가지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톤 프로 이 제품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쓰고 있는 지갑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레저는 일부가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지갑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코인을 지원하고요. 그래서 알트코인이나 디파이를 많이 쓰는 분들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알트코인을 많이 하거나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다 하면 레저를 사용하면 아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오픈소스라서 그 지갑에 관련된 모든 코드들이 검열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좀 단점이 있다면 지갑이 물리적인 해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라켄 거래소에서 연구를 해서 해킹에 성공한 적이 있고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패스프레이즈 추가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트레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갑입니다. 그리고 키스톤 프로, 이것도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온리 펌웨어가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코인 다 버리고 비트코인만 쓰겠다 하면 펌웨어를 설치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비트코인 온리 펌웨어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게 에어갭 월렛이라서 컴퓨터와 물리적인 접속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QR코드로 코인을 움직이고요. 그리고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월렛을 해체하면 자동으로 시드키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격에도 안전한 그런 지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게 본 영상인데, 어떤 분이 하드웨어 비밀키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레저 칩을 해킹해서 코인을 되찾는 그런 영상입니다. 굉장히 좀 재밌었고, 그런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패스프레이즈를 설정하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패스프레이즈 기존의 시드키에 더해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저 회사의 블로그를 보면 이 트레저 회사에서도 패스프레이즈 설정을 추천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종이 지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근데 종이 지갑 같은 경우는 저는 보안 전문가이신 안드레스 안토노폴로스 이분의 조언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런데 안드레스 안토노폴로스 이분은 종이 지갑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제목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제발 종이 지갑 좀 쓰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안드레스 안토노폴로스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페이퍼 월렛을 생각해 보면, 이제 페이퍼 월렛은 오래된 테크놀로지다. 그리고 초보자가 쓰기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보안 위험에 좀 노출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페이퍼 월렛에 비해서 하드웨어 월렛이 왜 좋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드웨어 월렛은 이제 최신 기술로 보안 스탠다드가 되었고, 그리고 많이 쓰는 월렛을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코드를 보고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제조사에 대한 신뢰는 필요하지만 에어갭 월렛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드 월렛을 사용해서 멀티식으로 코인을 옮기면 그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월렛을 사용하면 새로운 거래시마다 새로운 주소가 생성이 가능해서 보안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12개나 24개 리모디 키를 사용해서 쉽게 키를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패스프레이즈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월렛을 사용하면 비교적 안전하고 쉽게 시드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리모디 키가 보이죠? 하드웨어 월렛이 자동으로 랜덤하게 생성해주는 시드키를 받아 적으면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철판에다가 새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화재나 홍수 이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판에 새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24개 시드키에 더해서 사용자가 패스프레이즈를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새로운 비밀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통해서 무한히 비밀 지갑이 생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패스프레이즈 하나를 만들면 그 패스프레이즈 하나마다 새로운 비밀 지갑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의 시드키 안에 여러 가지 지갑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드키에 더불어서 자기가 스스로 비밀번호를 만들기 때문에 더욱더 보안이 강력해지겠죠. 12단어나 24단어 니모니 키로도 보안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니모니 키가 사고로 노출이 되었을 시 강력한 패스프레이즈가 있으면 코인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패스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자신이 비밀번호를 스스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비밀번호를 정하느냐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패스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맞춰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단어 개수에 따라서 해킹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본 그런 도표입니다. 단어가 많아질수록 해킹 공격에 드는 비용이 훨씬 많아지죠. 오른쪽에 보면. 하지만 또 이게 너무 패스프레이즈가 외우기 힘들면은 사용자가 잊어버리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보안의 강력함과 사용자의 편의성,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서 패스프레이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비밀키를 관리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12개, 24개 니모닉 키나 그리고 패스프레이즈를 관리할 때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코인을 되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것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싫으면 아마도 안전한 거래소에 보관하거나 혹은 비트코인 말고 주식을 구입하자. 코인을 움직이려면 하드웨어 월렛이 필요한데요. 코인은 블록체인에 있고 월렛은 키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렛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니모닉 키만 가지고 있으면 월렛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니모닉 키가 코인을 움직일 수 있는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하드웨어 월렛을 통해서 키를 생성할 때 좀 주의할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장소에서만 할 것, 아무도 보지 않게. 그리고 절대 핸드폰으로 찍지 말 것. 그래서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지 말고 디지털로 보관하지 말고 오직 물리적으로 적을 것. 이게 디지털에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에 있으면 해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디지털로 보관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제 기기들이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있기 때문에 니모닉 키 단어를 절대로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지 말 것. 이 니모닉 키를 만들 때 절대로 그 단어를 말하지 말자. 무조건 뇌에서만 되새기자. 이 정도의 주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큰 금액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갑을 일단 만들어 보고 적은 금액으로 전송도 해보고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지갑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하면 은행처럼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진짜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연습을 해야 된다. 네. 보안의 가장 큰 적은 아마도 자기 자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기술적인 자신감에 맞춰서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선에서 보안을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하드웨어 지갑의 안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유명 하드웨어 지갑 제조사들은 이게 바라보는 눈들도 많고 저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레저나 트레저 같은 그런 하드웨어 지갑을 사서 그 지갑에서 이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뭐 충분하겠지만 만약 너무 걱정이 된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에어갭 하드웨어 지갑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연결하지 않는 하드웨어 지갑. 그래서 생각해보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다른 곳에서 시드키를 생성해서 그 에어갭 비트코인 온리 하드웨어 지갑으로 시드키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에어갭 지갑에서 자신의 비밀번호 패스프레이즈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지갑 말고 다른 오픈소스 지갑을 활용을 합니다. 뭐 스페로우나 와사비, 일렉트럼 제3자 회사를 사용하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제조사가 시드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뭐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안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가 또 참고를 하는 privacytools.io 여기서 추천하는 지갑을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스페로 이 월렛하고 그리고 와서비 그리고 엘렉트럼 이 세 가지 월렛을 써봤는데 저는 스페로 월렛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책인데요.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 님이 쓰신 비트코인 공개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이 책을 읽으면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비트코인 그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을 하거든요. 이 책을 읽으니까 그 비트코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져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게 사실 이걸 뭐 안 읽어도 사용하는 건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기술적인 배경을 좀 알면 좀 더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 책이었습니다. 요즘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좀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많이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그런 분들은 아마도 개인 지갑에 보관하지 않는 트레이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다른 데 또 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가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개인이 스스로 보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이다. 그리고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한국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나라잖아요. 위해가 막혔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이죠. 그래서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 상황을 감지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럼 뭐 공항밖에 없겠죠. 비행기 아니면 뭐 배 정도. 근데 그때는 아마 비상시에는 아마 금 반출 아마도 불가할 것이다. 하지만 비상시에 비트코인은 시드키만 외우면 스스로 보관이 가능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코인에 접근이 가능하다. 하드웨어 지갑을 들고 갈 필요도 없다.
하드웨어 지갑도 잘못하면 뺏길 수 있으니까 그냥 버리고 간다. 하드웨어 지갑도 머릿속에 CD키를 저장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비트코인은 자유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최악의 상황을 위한 보험이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도 뭐 괜찮다, 보험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이 그냥 개인 지갑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잠이 너무 잘 옵니다. 예, 잠이 너무 잘 온다. 비트코인 덕분에 숙면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월렛에 대한 보안을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완벽한 보안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밸런스를 잘 맞춰서 최선책을 찾을 뿐이다. 그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또 보안도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고, 개인마다 필요한 보안도 틀리고 스스로 연구해서 찾아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하드웨어 지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드웨어 지갑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